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약간 거두절미하고 본론만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이제 아버지랑 함께 노숙에 관한 영상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 그 노숙에 대한 영상을 다루면서 이 노숙을 하시면서 봄비는 다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봄비는 그냥 다 마치세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분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육식물은 물에 약하다고 하던데 봄비를 과연 다 맞춰도 다육이가 괜찮을까요? 굉장히 걱정이 돼요 하고 질문도 많이 오시고 전화로도 상담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좀 다뤄드려야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룰 거는 이 봄비를 맞으면은 다육식물한테는 어떤 장점이 있을 것인가, 다육식물한테 어떤 점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영하권에서 벗어나고 영상이 되자마자 이제 노숙을 시작한 아이들이라 이 봄에 있는 3월달에 있는 비를 대부분 다 맞았습니다. 다 맞은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굉장히 통통하게 이게 홍용월과 용월이 막 섞여진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 뭐 여기도 이렇게 새우 간도리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숙을 하고 있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봄에 장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일교차가 크다는 겁니다. 일교차가 어느 정도 있어요. 봄 보시면은 지금 이 비 오는 날 빼고 지금 일반적인 온도를 봤을 때는 이제 아침이 한 5도 정도, 그리고 이제 낮이 한 20도, 그렇게 해서 굉장히 큰 일교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났을 경우에 다육식물은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하게 된다는 거는 웃자라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잘 웃자라지 않아요. 너무 뭐 추웠다가 따뜻했다가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서 잘 웃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자라지가 않는다고 했잖아요. 웃자라지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비가 약간 좀 이슬비처럼 내리고 있는데 빨리빨리 해야겠어요. 제가 비를 다 맞고 있어서 제가 웃자라지가 않고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이게 비를 맞은 경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토실토실하게 자라줍니다. 자, 웃자라지 않는 환경이에요.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햇빛이 노숙하니까 당연히 충분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잘 웃자라지도 않은데, 여기서 이제 물을 충분히 섭취할 경우 이 아이들이 굉장히 토실토실하게 자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후레뉴도 그러고 엄청 조그마한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노숙하면서 이 비를 많이 맞고 나서 굉장히 커지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토실토실하니 잘 자라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뮤엘렐이라는 다육식물인데 이 아이 보면 와, 그냥 아주 굉장히 통통하죠. 굉장히 통통하게 잘 자라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들도 원래는 이제 제가 조그만 아이들 심어놔서 이렇게 화분에 꽉 차지 않았고 굉장히 좀 화분이 빈 여백의 미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노숙하면서 굉장히 통통해졌습니다. 이 노숙하면서 통통해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교차가 크고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 있는데, 이 충분한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를 맞는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원하는 만큼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통해져요. 굉장히 이뻐진다는 거죠. 이제 건강해지고,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통통해졌습니다. 옆에 있는 아이는 지금 춥수 철화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 아이들도 통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얘가 이제 아이리스 민트거든요. 아이리스 민트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노숙하는 아이들 중에서 통통하지 않은 아이들이 없어요. 다 굉장히 통통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살이 많이 쪄 있어요. 너무 이쁘죠? 이런 식으로 많이 쪄 있고, 또 여기서 걱정이 그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노숙을 하면서 무름병이 오면 어떡해요? 이거 비 맞고 괜히 무름병 오면 어떡하죠?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 봄이라는 계절 특성상 사실 무름병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여름에는 있잖아요. 여름에는 비가 오면은 굉장히 찝찝해요. 굉장히 찝찝한데 사실 봄 같은 경우는 비가 온다고 해도 그렇게 찝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습도가 달라요. 습도가
습도가 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해가지고 그냥 물을 주지도 않았는데 스패를 입는, 무름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도 생겨납니다. 그게 여름철이에요. 굉장히 습도가 높은 계절. 근데 사실 이제 봄 같은 경우는 습도가 높지는 않아요. 여기 뭐가 여기 잎이 떨어져 있네요. 습도는 높지는 않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무름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밖에서 이 아이들은 햇볕을 짱짱하게 보잖아요. 무름병 같은 경우는 이 곰팡이균이에요. 곰팡이균. 곰팡이균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일까요? 햇빛입니다. 햇빛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곰팡이균은 햇빛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밖에서 햇빛 보고 이걸 하다 보니까 얘들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습도도 낮고 햇빛도 보고 하다 보니까 곰팡이균이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노숙 중인 아이들한테는 크게 적용되지 않아요. 이 무름병이 거의 걸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굉장히 통통하잖아요. 베라기스도 그러고 이 통통한 아이들, 지금 봄이어서 뿌리 내림도 좋아서 지금 같은 계절에 이렇게 물을 먹었을 경우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애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돼요. 단단하게 된다는 거는 이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 상태, 면역력의 상태가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여름철 있잖아요. 여름철에 좀 강하게 버틸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통통하게 키운 아이들은. 그리고 지금의 햇빛 자체가 노숙일 때 햇빛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 햇빛을 많이 봐둬야 돼요. 여름철에는 사실 노숙할 때는 이 햇빛이 굉장히 뜨끈뜨끈하죠. 사람이 밖에 그냥 한 10분만 서 있어도 뜨겁다고 느껴지는 햇빛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햇빛 보기가 힘들 건데, 지금 계절에 이렇게 햇빛 보면서 그리고 비도 맞추고 바람도 맞추고 높은 일교차도 있고 하다 보면은 애들이 건강 상태가 지금 좀 이렇게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은 여름철에 굉장히 힘겨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계절에는 이렇게 비를 맞추는 것 자체가 다육이들한테는 굉장히 좋다는 거.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에요. 굉장히 건강하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아이들은 제 눈에 지금 하나도 안 보입니다. 다들 굉장히 크게 잘 자라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이게 굉장히 커졌다는 거. 처음에 작았던 아이들도 애들이 이제 비를 충분히 맞고 바람 맞고 일교차하고 하다 보니까 따복하니 통통하게 자라주었다는 거. 굉장히 잘 자라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자라주었고, 색감도 이렇게 이쁘장한 색감을, 굉장히 이쁘죠. 이쁜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런 아이들도 굉장히 이쁜 색감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봄철에 노숙을 하시면서 이렇게 비도 맞추고 바람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오히려 다육식물은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줍니다. 대신 조건이 뭐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뭐 밖에다 비를 맞추는 게 좋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 노숙 중인 아이들한테는 이 비가 굉장히 단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숙 중인 아이들한테는 오시는 비 전부 다 맞춰주세요. 비님이 굉장히 다육식물 건강을 좋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약간 길어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